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된 강의입니다. 앞 시간에 제가 그대로 판서해 놓았던 칠판 그림도 그대로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 시간 강의는 반드시 이쪽을 클릭하셔서 보시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적에 이런 경험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카메라로 어떠한 곳을 사진을 찍는데 너무 밝아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 곳이 전부 다 하얗게 빛으로만 뒤덮여져 있는 그러한 경우를 경험을 해 보셨지요. 그러한 경우가 카메라 속으로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어느 정도 빛이 들어가줘야 적정하게 사진이 찍히겠는가 라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사진의 질을 결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자기가 찍고자 하는 그 물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초점이 맞아져 가지고 형체가 제대로 잡혀졌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 번째로 중요한 게 노광이거든요. 여기서 노광이란 것은 광에 노출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필름의 노출 정도를 결정하는 세 개 요소 그렇게 해놓았잖아요. 여기서 필름이라는 것은 여기에다 놔둔 그 필름이기도 하고 이미지 센서를 의미하기도 해요. 노출 정도를 결정을 하는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조리개하고 셔터하고 ISO거든요. 조리개란 것은 들어봤을란가는 모르겠는데 생김새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이 약간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들 한 장 한 장들이 서로 겹쳐질 수 있는 가느다란 철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에가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거 구멍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것이 조리개예요. 조리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조리개 해서 쳐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조리개가 뭔 줄을 알아야 이번 시간 강의 듣기가 편합니다. 이 조리개를 어디다 놓게 되어지냐면은 이거 보십시오. 카메라 렌즈가 앞에 있죠. 물론 거의 대다수 카메라 렌즈는 옛날 것은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저는 하나의 렌즈로만 되어져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원리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사진을 좀 더 좋게 나오게 하고 싶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렌즈 여러 개를 놓는 거지, 앞에다가 렌즈 여러 개를 놨다고 해서 사진의 원리 자체가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왜 이 조리개란 것이 필름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결정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이쪽에가 렌즈가 있어. 이쪽 앞에서 이제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이쪽에서 상이 맺혀질 것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조리개를 그려 놨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을 단면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쪽으로 들어온 광들은 조리개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조리개 자체를 좀 더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구멍이 더 작도록 이 손잡이 이걸 돌려주면은 빛이 작게 들어올 것이고, 이게 많이 열리도록 하면은 빛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겠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조리개가 필름에 도달하는 광량을 결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광량은 광의 전체적인 양이요. 후레쉬 하나로 비친 것보다는 똑같은 후레쉬를 두 개에 비치면 광량이 2배로 되진다고요. 그러한 점에서 광량의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셔터라는 게 있어요. 셔터가 무엇이냐? 사진 찍을 적에는 항상 딱 누르잖아요. 누르는 그것이 셔터거든요. 그래가지고 셔터를 쫙 누르면 어때요? 찰칵 그러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쪽이 상면이라고 했잖아요. 즉 이쪽에가 물체의 상이 맺어지는 그러한 스크린 상면이에요. 이 상면에가 필름이 놓이거나 또는 CCD가 놓이거나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면 셔터라는 것은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은 바로 필름 앞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필름이 실제적으로 있는 면이 바로 여기서 이 면이 바로 필름이 있는 면이라고 합시다. 이쪽 부분이. 그러면은 셔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 앞에서 딱 평상시에는 빛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온 빛이 필름에 도착하지를 못합니다. 평상시에는 셔터가 닫아져 있다가 셔터 버튼을 누르면은 찰칵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찰칵 하는 그 시간이 여기 피사체에서 온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에요. 어디에? 필름에. 그래가지고 이제 상이 맺혀지게 되어지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이 필름의 노출 정도를 결정하는 3개 요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리개는 아까 여기서 빛이 들어오는 이 구멍 자체를 크게 하냐 작게 하냐 그것이고, 셔터라는 것은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셔터 속도가 빠르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얼른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셔터 속도가 느리다 그 말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빛을 결정하는 또 한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면 ISO라고 해가지고 필름의 감도예요. 즉 어떤 필름 같은 경우는 필름 속으로 매우 약한 빛이 와도 그 빛을 감지를 하는 필름이 있고, 약간 센 빛이 와도 감지를 못한 필름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빛을 잘 감지하는 필름일수록 가격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필름을 딱 보면은 ISO 100, ISO 200, ISO 400 이런 말이 적어져 있는데, ISO 100보다는 ISO 200이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는다면은 감도가 높은 필름을 써야 되겠지요. 즉 ISO 숫자가 높은 필름을 써야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리개는 공간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양을 결정을 하고, 셔터는 시간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양을 결정을 하고, ISO 이것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만들어 나올 때부터 이것을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매우 민감한 감광제를 필름에 발라야 되겠지요. 그래요. 그리고 사진의 질을 결정을 하려면 맨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체의 초점이 잘 맞을 것, 그거 있죠. 그것은 기본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2개를 지금 적어 놓았어요. 하나는 적정 노출. 즉 노출이 너무 심해버리면 사진이 하얗게 나와가지고 피사체가 잘 안 보이죠. 여기서 피사체란 것은 사진을 찍고자 하는 물체, 사물 또는 사람, 그것을 피사체라고 해요. 그리고 심도라는 게 있어요. 심도라는 것은 제가 빨간 걸로 지금 칠해 놓았는데, 이 심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심도는 깊다, 얕다 그렇게 표현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보면은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그 물체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잘 나왔는데, 그 물체 말고 주변의 배경은 흐릿하게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심도가 얕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도가 얕은 사진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내가 딱 초점을 맞춘 그 물체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상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물체에서 멀어지거나 가까이 있는 그러한 물체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초점이 안 맞아갖고 상이 흐릿하게 나오는 것을 심도가 얕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심도가 얕은 그러한 사진을 필요로 할까? 그야 주인공을 돋보이고 싶을 적에 심도를 얕게 찍어야 되겠지요. 그러한 반면에 내가 풍경 사진을 담고 싶다 그러면은 그 풍경 자체가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다 뿌옇지 않고 잘 보여야 좋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그 사진을 심도가 깊은 사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가 얕거나 심도가 깊거나 그것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에 맞게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심도가 얕게 하고 어떻게 해서 심도가 깊게 하고 그것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사진 예술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잘 알죠.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자동으로 해놓고 찍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진 갖고 어떠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심도를 얕게 할지 깊게 할지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겠지요. 또한 노광을 밝게 할지 약간 어둡게 할지 그것도 잘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심도를 어떻게 하면은 더 깊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얕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렌즈가 하나 있고 가까이에 있는 물체, 멀리 있는 물체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렌즈 초점이 F2인 경우에는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어떻게 찍히냐면은 광축에 평행하게 온 광은 초점을 지난다. 그리고 물체점으로부터 렌즈 한가운데를 지나는 광선은 그대로 직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가 초점이 맺히는 지점이죠. 어제 제가 얘기했다시피 초점은 두 가지로 쓰인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초점은 어떤 초점이요? 무한대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상이 맺히는 그러한 초점이고, 이 지점에서 초점이 맞았다 그 말은 어떤 표현이요? 무한대가 아닌 그러한 곳에 있는 물체에서 나온 광선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초점이 잘 맞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 물체를 조금 더 뒤에다 놓고 그 상이 어디에 생기는가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선은 그대로 변치 않죠. 그런데 이 물체 끝에서 나온 광선이 렌즈 중심을 통과할 경우에 그것은 그대로 직진한다 했잖아요. 이럴 적에 이 광선하고 이 파란 광선하고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멀리 있는 이 물체의 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초점이 F2일 적에는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이렇게 상이 맺혔고 멀리 있는 물체는 이렇게 상이 맺혔다. 아셨죠? 그 다음에는 이 렌즈 초점 거리가 F1이라고 했을 적에 이 두 개의 상은 어떻게 맺어지는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이라면은 광축에 평행하게 온 이 광선은 이 F1을 지나서 이렇게 오죠. 그 다음 이 물체에서 나오는 광선이 렌즈 중심을 지날 적에는 그대로 이렇게 지나게 되어지죠. 고로 이 렌즈 초점 거리가 F1일 적에 이 물체의 상은 어디에 맺히냐면 이쪽에가 맺히거든요. 그 다음 이 렌즈 초점 거리가 F1일 때 이 물체가 더 멀리 있을 적에 이 물체의 상은 어디에 맺히는가 그대로 그려보면 되지요. 이렇게 쫙 점선으로 그려보면은 어때요? 바로 이쪽에가 맺히죠. 이렇게 맺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즉 초점이 F1일 때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상이 이쪽에가 형성이 되어지고 멀리 있는 물체는 상이 또 이쪽에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설명을 하려고 이것을 설명을 하냐면은 피사체의 심도를 얘기하려고 그래. 심도가 영어로는 depth of field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광선 추적을 할 적에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광축에 평행하게 나온 광선은 초점을 지난다. 그 다음 물체점으로부터 렌즈 한가운데를 지나는 광선은 그대로 직진한다. 이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상을 결정을 했잖아요. 이 결과를 사용을 해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냐면은 지금은 물체 끄트머리에서 나온 광선들을 추적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물체 끄트머리가 아니고 광축에 있는 물체점으로부터 나온 광선들은 어떻게 되어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광축에 있는 물체점은 상도 광축에 맺어진다고 했지요. 즉
여기에 있는 물체점은 반드시 그 상이 이쪽에가 맺혀진다 그 말이야. 물체점 상에서. 물론 광축을 벗어난 물체의 실상은 그 반대편에 존재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상황 하에서 광축에서 나온 광선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나온 광선이 이 끄트머리로 갔다면은 이 끄트머리에서 광선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의 상이 맺혀지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나온 광선이 이렇게 왔다면은 이렇게 간다 그 말이야.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서 요 밑으로 이렇게 온 광선은 여기서 이렇게 가지죠. 즉, 첫 번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놓은 실상의 위치를 사용을 해서 광축상에 있는 물체점들의 광선이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것을 쉽게 그릴 수 있다 그 말이야. 왜? 첫 번째에서 상점을 다 찾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초점 거리에 대해서 물체의 상들의 위치를 다 찾아놨잖아요. 다 찾아놨기 때문에 심도를 얘기를 할 단계가 되어졌어요. 심도가 깊다, 심도가 얕다, 그것을 광선 추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먼저 이 그림을 보면은 F2가 F1보다 초점거리가 길죠.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초점거리 F가 작을수록 심도가 깊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심도가 깊다는 것을 광선 추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었냐면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 렌즈 초점거리가 F2일 적에는 어디에 상이 형성된다 했냐면은 이쪽에서 상이 형성이 되어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체의 위치를 여기에다가 잡았어요. 여기에다 잡아놨을 때 이 물체점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쫙 광선이 와요. 여기서 이렇게 가듯이 광선이 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상점으로 가게 되어지죠. 상점 이쪽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이야. 이쪽이 상점이라는 점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위에서 이미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상점을 알고 난 이후에 이 광축상에 있는 점들의 광선을 그려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물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 화면상에 초점이 딱 맺혔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멀리서 온 광선 있잖아요. 멀리서 온 이 광선 같은 경우는 그 물체의 상이 어디에 맺혀졌습니까? 이쪽에가 맺혀졌잖아요. 즉 초점거리가 F2일 때 먼 거리에 있는 물체의 상은 이쪽에가 상이 맺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광축상에 있는 이 물체점으로부터 온 빛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즉 여기에서 검정 점선으로 온 이 광선은 상이 맺혀진 이쪽을 지난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밑에서 온 것도 여전히 이렇게 와가지고 상이 맺혀진 이쪽을 향해서 가겠잖아요. 즉 말해서 이걸 제가 이제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또 어때요? 이렇게 가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가까이에 있는 물체 같은 경우는 초점거리가 F2인 렌즈를 지나서 이 한가운데에 정확히 맺혔기 때문에 참 좋은 경우인데 좀 더 멀리 있는 물체 같은 경우는 이쪽 스크린상에 초점이 맺혀진 것이 아니라 스크린으로부터 요만큼 앞선 위치에서 초점이 맺혀졌잖아요. 다시 말해서 스크린으로부터 요만큼 앞선 곳에 초점이 맺혀져 가지고 이쪽이가 물체의 상이 형성이 되어졌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 광선이 여기를 지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온 광선이 여기를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광선들은 저가 평면상에서 그렇기 때문이지 3차원 상에서는 어떠한 상태요? 원뿔 상태죠. 왜 원뿔 상태요? 이 렌즈가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 위와 아래로 들어온 광선들은 원뿔 형태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 광축에서. 그래가지고 원뿔 형태로 여기에다가 딱 초점이 맺어져. 그런데 여기에서 초점이 맺어졌기 때문에 정작 이쪽에 있는 스크린에서는 초점이 맺혀지지 않고 이마만큼 퍼져버리잖아요. 이마만큼 퍼져버리기 때문에 상이 선명하지 않고 흐릿해진다 그 말이에요. 초점 거리가 F2인 경우에 광선 추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만큼이나 상이 흐릿해졌냐면은 바로 여기서 이 정도만큼 상이 흐릿해졌죠.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하면 즉 이쪽에 딱 하나의 점으로 상이 딱 맺어져야 돼. 그런데 앞에 있는 물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점으로 맺어졌는데 뒤에 있는 물체 같은 경우는 이 필름이 있는 이쪽에서 하나의 점으로 모이지 않고 어때? 요만큼 퍼져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단면을 보면은 어때요? 이제 이게 원뿔이기 때문에 이거 단면은 무엇이요?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 있죠? 이것을 Circle of Confusion이라고 해요. 이 컨퓨전이 혼란이잖아요. 이 서클은 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란의 원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즉 혼란과 관련이 되어지는 그러한 원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이 원이. 그러면은 이 원의 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멀리 있는 물체가 그만큼 초점이 더 잘 맺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이 원을 Circle of Confusion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말로는 창란원이라고 해요. 착자는 착각하다 할 때 그 착자고 란자는 혼란할 때 그 란자예요. 이 창란원의 반지름이 적으면 적을수록 물체가 선명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멀리 있는 물체는 상이 어때? 희미해지는 거죠. 이번에는 이 렌즈 초점거리가 F1이라고 했을 때에 가까이 있는 물체와 먼 곳에 있는 물체의 창란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가 한번 봅시다. 이 가까이 있는 물체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선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상이 딱 맺어지죠. 그리고 여전히 이 밑에를 따라와서 또 이렇게 와서 상이 한 점에 딱 모아져. 그런데 이 멀리 있는 물체 같은 경우는 상이 어떻게 맺혀집니까? 이쪽이가 맺어지지 않고 이쪽이가 맺어지잖아요. 즉 말해서 멀리 있는 물체는 이 파란색 점선으로 쫙 와가지고 조금 더 그 앞에다가 상을 맺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쪽 부분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F1이요. F1이고 또 이쪽 부분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F2입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초점을 조금 더 지나서 여기에다가 상을 맺잖아요. 무엇이? 더 멀리 있는 물체가 여기에다가 상을 맺는다 그 말이야. 더 멀리 있는 물체의 어떤 부분이? 이 광축에 있는 부분이 여기에다가 상을 맺는다 그 말이야. 물론 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은 이 빨간 화살표 꼭대기에다 상을 맺고, 그래서 초점이 F1인 경우에는 바로 이것이 상점이요. 바로 이것이 스크린인데 이 빨간 이쪽이 스크린이 있고 이쪽에가 이제 필름이 놓여지게 되는데 창란원을 보면은 이마만큼 되어지잖아요. 이 F1에 의한 창란원이 바로 이쪽과 이쪽 범위잖아요. 왜 이쪽과 이쪽 범위요? 멀리서 이렇게 온 광선이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광선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초점거리가 더 큰 F2인 경우에는 창란원의 지름이 여기서 요만큼 되어지는데 초점거리가 더 짧은 렌즈 같은 경우는 창란원이 어때요? 더 작잖아요. 즉 가까이 있는 물체와 멀리 있는 물체가 그만큼 더 선명하게 보인다 그 말이야.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이 스크린상에 딱 한 점으로 모아져야 그것이 가장 선명한 상인데 가장 선명한 상이 맺어지는 물체점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가장 선명한 물체점이 맺어지는 딱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창난원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퍼져서 관측이 되어지는데, 이 퍼지는 그 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나마 초점이 잘 맞아진 상태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초점거리 F가 작을수록 심도가 깊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심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조리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